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드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기본 마이크 설정에서 이런 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테스트 마이크 해 보시면은 이거 버튼 누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 목소리가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다시 재생해서 들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가끔 안 들릴 때가 있고 소리를 아예 자기가 잡아 먹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여기 보면은 Zoom Background Noise Remov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를 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저는 오토로 해놔도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바꾸긴 할 건데 로우로 바꾸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잘못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좀 키울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키우고 로우로 바꿔라. 요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배워야 됐던 거는 이제 because를 사용해서 문장, because 플러스 문장의 형태로 왜 뭐가 어땠는지를 길게 뽑아내는 능력은 전에도 줬어요. 근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간단하게 뭐 I wen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갔다, to study, 공부하러. 그거를 이제 because를 빼면 I went to school because I needed to study.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짧게 쓰는 법을 배웠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거는 이제 before 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차차 숙제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I needed to study 이렇게 했는데 I went to school에서 부사적 용법이 한번 나왔고 because I needed to study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명사적 용법이 한번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구분법 등등을 알려주면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이제 한 2학년 초반 정도의 시험에서 무언가를 구분해라, 용법이 다른 것을 골라내라 해서 문제없이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고요. 일단 아이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억력을 바탕으로 기억력이 이제 배운 것들이 오래 이제 머릿속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화될 수 있게끔 편성만 해주면 학생은 패턴 인지가 빠른 학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패턴 인지를 위한 다른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쳤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패턴 인지조차도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수업한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 한 중반까지인가요? 한 20 몇 분까지는 제가 영어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엑셀 숙제를 어떻게 해낼지를 가르쳐주고 영작에 대한 기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긴 영작이죠. 긴 영작에 대한 기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아이가 영작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정말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문장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문장들을 다 만들고 있고 여기 숙제에서도 하는 거를 그냥 저는 이게 시키고 학생이 하는 거를 적기만 하는 거거든요. 틀린 것들을 조금씩 잡아주고 근데 거의 다 본인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오류들을 하나하나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암기 카드화 시켜서 보여주면은 아이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숙제 첨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이의 수업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근데 아이의 숙제를 제가 첨삭하는 시간이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이가 7번의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면 그 7번의 숙제 각각에 대한 10분의 첨삭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의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인데 제가 아이를 위해 써야 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어, 130분이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유하고 뭐 하고 하면 130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숙제 첨삭에 1회에 들어가는 시간은 10분이 아니라 한 15분에서 18분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케이스를 두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전에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을 미루게 됐어요. 근데 한 3회인가 4회를 미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하는 숙제는 그 학생은 계속 했어요. 숙제를 계속 첨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제가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보다
한 1.8배 정도에 이르는 시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좋아하고 이걸 소명으로 삼고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악용될 상황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해도 제가 그만큼 뭘 못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기회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어제도 지금 이것저것 일하고 자니까 시간이 한 2시가 넘어갔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약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